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발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발표에서 전개하는 방법 중에서 문제 해결 구성으로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이 문제 해결 구성을 이해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요, 아직 이 문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자, 문제는요, 한국말에서 문제는 이제 question, 질문하다. 네, 그 문제도 있는데, 그거 말고 problem, 내 생활 속에서 생긴 어떤 문제. 네. 그런 이야기 할 때 문제를 쓰죠. 지금은 두 번째 의미이에요. problem. 그냥 problem.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solve, solution.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또 재미있는 문제 해결 구성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비가 와야 보이는 광고라고. 아니, 광고가 왜 비가 와야 보이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아이디어 고릴라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보고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선생님 뭘 물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자,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 세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여기까지예요. 네, 이 광고를 만든 사람들, 비가 와야 보이는 광고, 이걸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홍콩 아닌데. 지금 여기는 홍콩이지만 이걸 만든 사람들은 필리핀, 세부 퍼시픽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 이런 프로젝트 많이 해요. 그럴 때 사장님이 자, 이거 문제가 뭐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고요. 네, 이런 걸 선생님하고 수업 중에 해볼 수 있는 건 재밌는 일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제 그 세부 퍼시픽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필리핀에는 rainy season, 네, 비가 오는 때가
아닌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필리핀에 그 홍콩 사람들이 많이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간 것 같은데요. 근데 홍콩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리핀에 잘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바로 필리핀의 아니 홍콩의 레이니 시즌 장마철입니다. 한국도요 한 6월 한 20일 정도부터 한 7월 10일 정도까지 레이니 시즌 장마입니다. 뭐 매일매일 비가 오는데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 앞에 비가 오면 다른 도시도 비가 올 거야. 저기도 비가 올 거야. 비가 오는데 어디 여행을 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집 앞에 비가 온다는 것은 사실 다른 집하고 상관이 없죠. 멀리 떨어진 도시, 다른 나라라면 상관이 없죠. 필리핀에서는 홍콩 사람들이 6월에서 7월에 여행을 오지 않는 이유가 홍콩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문제는 뭐죠? 필리핀으로 홍콩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네. 네. 홍콩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는다였습니다. 네.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홍콩의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비가 오면 다른 곳에도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안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곳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게 했습니까? 자, 사람들이 뭘 보고 있죠? 뭘 봤습니까? 네. 자, 여기. 네. 비가 오면은 보이는 네, 광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네, QR코드를 스캐닝하면 자, 이 광고가 보이고 It's sunny in the Philippines. 그리고 이걸 스캔을 하면 네,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비행기 표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실제 온라인 예약이 37%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 구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자, 문제가 무엇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자, 원인하고 해결 방법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원인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봤는데요. 어떤 과자가 그 슈퍼마켓에 있는 과자가 잘 팔리지 않아서 그 QR코드 요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자에 이렇게 QR코드를 클릭하게 해서 거기에서 바로 선물을 더 주고 뭐 그렇게 해서 과자를 많이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해결 구성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문제, 원인, 해결을 잘 찾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발표문을 보지 않고 그냥 PPT만 보면서 발표 내용을 말해봤습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발표문을 보면서 할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저는 심리학과 3학년 진아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잘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하는 방법인데요. 이 친구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자, 저는 최근에 이유 없이 머리카락이 좀 빠졌는데, 그 다음에 혹시 숙제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재미있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숙제 스트레스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학생이죠? 그러면 발표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지금 학생이고, 참, 이 교실 안에서 같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가장 잘 통하는 말이 뭘까요? 네, 그겁니다. 만약에 이 진아 씨가 나중에 회사로 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그때는 숙제 스트레스라고 하면 안 되죠.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런 미팅 회의를 많이 하면 발표를 하면서 저희 요즘 회의가 너무 많아서 그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시작하는 방법에서 사용하는 예는요, 항상 무엇에 맞춘다? 듣는 사람. 네, 듣는 사람에 맞추는 거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푸시나요? 어떤 사람은 뭐뭐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뭐 한다고 하고. 자, 여기에 자, 일단 필요한 표현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를 주다. 스트레스를 받다. 자, 스트레스가 생기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위로 쌓이다. 스트레스를 자, 풀다. 네, 문제를 풀다처럼 풀다를 쓰고요. 그런데 이게 풀다인데 뒤에 스가 있으면 을이 탈락이 됩니다. 자, 스트레스를 풀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A는 B는 할 때 어떤 사람은 뭐뭐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두 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거 아니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A는 B는 C는 D는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목차가 있죠. 이 목차를 순서대로 말하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오늘 먼저, 다음으로, 네, 그렇죠. 한번 보여줄까요? 자, 저는 오늘 크게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과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이거 보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저는 오늘 잘 했는데 그런데 동사까지 잘 생각이 안 나죠. 자, 외국 학생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런 말 듣는 거 너무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중간에 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살펴보다 따로따로 기억하면 안 되고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니면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건 그냥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발표하면서요. 여러분이 쉬면 안 되는 곳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중간에 쉬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로 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이런 파란색 펜이 필요한데요.
펜이 안 나왔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말하기는 나오고 있지만 글자는 다 쓰지 않아서 그래요. 글자를 다 쓰면 읽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많이 쓰고 필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눈과 귀를 같이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저는 심리학과 3학년 진아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저는 최근에 이유 없이 머리카락이 좀 빠졌는데 혹시 숙제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푸시나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크게 떠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안 풀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풀기,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주제인데요. 저는 오늘 크게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과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발표를 들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자신 있게 밝게 힘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좀 자신 있게 크게 처음에 인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자, 좀 지우고요. 네. 이번에는요. 여기 구성은 문제의 원인을 보고 자, 이렇게 원인을 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보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을 볼 때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스트레스의 원인. 스트레스의 원인.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이거 그냥 읽기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그냥 여기 뒤에다가 입니다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혼잣말이 돼요. 듣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왜 똑같이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귀로 듣는 것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한국말에서는 왜라는 말이 가장 앞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도 영어를 배워봤지만 영어에서는 why, when 이런 것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고 배웠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왜, 어떤 뭐 이런 말은 그 내용의 바로 앞에 가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어로 시작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선생님은 안내를 합니다. 자, 사람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것을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원인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죠. 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런 것을 넣어야죠. 어떤 학생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1번 욕구좌절입니다. 2번 갈등입니다. 3번 압박감입니다. 진짜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보는 사람들은 앞에 보고 있는데 발표자가 똑같이 읽으니까 점점 발표자 말을 안 듣게 돼요. 내가 본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눈앞에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앞에 이런 말을 잘 쓰지 않고 그림만 두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될 일은 없겠죠. 네. 자, 첫 번째로 사람은 욕구 좌절, 쉽게 말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쉽게 말해 라는 게 보이죠. 쉽게 말해, 쉽게 말해, 쉽게 말해. 뚝 떨어지면 문장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 쉽게 말해, 쉽게 말해. 살짝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하고 또 같은 표현이 앞에서 배웠는데 뭐가 있었죠? 다시 말해가 있었죠? 기억합니까? 자, 두 번째로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새로운 말이 나오면은 항상 정의를 해주고요. 갈등이란. 그 다음에 정의는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예가 나오고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 압박감을 느끼죠. 자, 요거 우리가 앞에서 본 문법인데 기억합니까? 네. 역시 여기서도요. 선생님이 많이 쓰는 표현을 글자로 보여주고 색깔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잘 쓰지 않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많이 생략을 했으니까 눈과 귀를 집중해서 다시 들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고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자, 잠깐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거 아니고요. 발표를 네. 맡은 저는 심리학과 3학년 진아입니다.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자, 선생님이 여기를 들려주고 싶은데요. 지금 잘 안 돼서 잠깐 쉬고 다시 왔을 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게요. 네, 그러면 잠시 뒤에 봐요.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